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이제 데이터의 표현입니다.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그 저장한 데이터를 갖다가 끌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가 더 중요하겠죠. 예,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 뭐 십진수가 됐건 아니면 문자가 됐건 간에 눈에 보이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눈에 보이는 형태가 과연 컴퓨터 내부에서 어떻게 저장되거나 다뤄질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번 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의 종류, 어떤 종류의 데이터들을 갖다가 컴퓨터에서 다루는가,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중에서 숫자, 그리고 그 숫자를 표현할 때 뭐 음수를 표현하는 보수, 그리고 뭐 정수 같은 고정소수점, 아니면 실수 같은 부동소수점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여기서 다루게 되겠고, 그리고 그 밖에 데이터를 다루는 여러 이진 코드들 또는 이진 코드가 아닌 형태도 꽤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코드들을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고, 그리고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 또는 컴퓨터 내부에서 데이터를 서로 이동시킬 때 그때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긴 한데 이건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고,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데이터 에러를 갖다가 어떻게 찾아내는가, 그 다음에 찾아낸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그럼 이제 에러가 없게 만들어 주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사용되는 그 데이터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 컴퓨터 CPU 내에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그러한 데이터 종류를 얘기합니다. 대략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제 나눠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니까 숫자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컴퓨터를 하도 여러 가지 종류로 다루고,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도대체 왜 만들어졌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그러면 컴퓨터 이꼴 게임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컴퓨터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역시 게임이죠. 예, 게임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컴퓨터가 만들어진 이유는 숫자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 산술 계산. 인간이 물론 이제 산술 연산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컴퓨터만큼 빠르게 대량의 데이터를 갖다가 연산할 수는 없겠죠. 예. 원래 숫자 처리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 컴퓨터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데이터 처리용 영문자, 영문자 A, B, C, D, 뭐 대문자, 소문자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벳 26자, 대소문자 합치게 되면 52글자가 되겠죠. 예, 희한하게도 52글자 그러게 되면은 글쎄요, 이게 생각이 나죠. 예, 여러분들 트럼프 카드는 총 장수를 다 세보게 되면은 52장입니다. 예, 52장이죠. 물론 조커는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어쨌든 그 데이터 처리형 영문자 그러게 되면 대문자, 소문자 합쳐서 52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특수 목적용 기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키보드 보게 되면은 이제 숫자 키보드 위에 특수 문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물음표, 뭐 느낌표, 뭐 골뱅이, 뭐 여러 가지 그 기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특수 목적용 스페셜 기호예요. 이런 그 데이터들 갖다가 우리가 주로 쓰게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의 데이터가 그러게 되면 결국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숫자이거나 아니면 이제 알파벳이거나 아니면 특수 문자이거나. 한글도 있지 않냐? 예, 물론 있죠. 한글도 물론 있지만은 한글은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는데, 이것은 그 데이터 처리용 영문자의 확장판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이 뭐 따로 데이터 종류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요. 세종대왕께서 보시면은 아마 이걸 좀 서러워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컴퓨터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컴퓨터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자계산기에 해당하는 컴퓨터, 물론 미국에서 발명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문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억울함은 뭐
우리나라에서 컴퓨터를 처음에 발명했다면 아마 한글로 데이터 처리했겠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렇지는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 어쨌든 대략 이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쓰게 되겠고, 그 이외에 또 수많은 파생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이 세 개의 데이터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컴퓨터는 연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숫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진법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어 있죠. 진법. 예, 10진법, 2진법, 뭐 8진법, 여러 가지 진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진법의 종류를 다 얘기하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진법의 종류를 다 얘기한다고 그러게 되면 아마 내일 새벽까지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진법은 거의 뻔하죠. 10진법 아니면은 뭐 30진법, 한 달 30일이니까요. 아니면은 7진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진법을 쓰는 경우도 있고, 물론 우리는 컴퓨터를 다루기 때문에 뭐 가장 기본적인 진법 그러게 되면 이진법이겠죠. 아마 이진수, 공과 일을 다루는 이진수, 즉 기본적인 것이겠고, 그것의 파생 진법인 뭐 8진수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다뤄야 될 이진법의 파생형인 16진법, 뭐 이런 것도 쓰겠죠. 하지만 저기 뭐 아라비아나 뭐 터키나 무슨 뭐 저기 이상한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요, 정말 별의별 진법 다 씁니다. 정말 희한한 거 많이 써요. 오진법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오진법? 오진법. 0, 1, 2, 3, 4 하면 그 다음에 다시 0으로 가는 진법도 있어요. 여러분들 쓰고 있잖아요. 오진법 쓴 경우가 없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자, 이거 뭐죠? 5만원짜리죠? 자, 5만원짜리로만 돈을 세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그 다음에 또 다시 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다섯 숫자의 배수로 돈을 세게 되죠.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5씩 건너뛰게 됩니다. 오진법이에요, 결국은요. 예. 여러분들 쓰고 있는 겁니다. 꼭 10진법만 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럴 때 이렇게 진법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그 진법의 기본 10진수면은 뭐 10에 몇 승, 5진법이면은 뭐 5에 몇 개, 2진법이 2에 몇 승 했을 때 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에 해당하는 수, 이 베이스를 우리가 기수라고 그럽니다. 예,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그거를 바로 레딕스라고 그럽니다. 예, 여기 레딕스라고 있죠. 예, 레딕스. 진법의 기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0진수의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724.5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 그러게 되면 이거는 뭐 7 곱하기 10의 2승, 뭐 2 곱하기 10의 1승, 뭐 4 곱하기 10의 0승, 그 다음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레딕스에 해당하는 그 승수로 우리가 자릿수를 표현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진수가 있다. 그럼 여기 이진수 뭐 1101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맨 앞부터 2의 5승, 4승, 3승, 2승, 1승, 0승. 만약에 이진수에 소수점이 있다면은 2의 마이너스 1승, 2승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이 진법들은 우리가 10진수에서 뭐 이진법으로, 이진수에서 10진수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8진수를 쓰나 16진수를 쓰나 마찬가지예요. 8진수의 경우에는 레딕스가 8이 되는 것이고 16진수의 경우에는 레딕스가 16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숫자들을 갖다가 서로 간에 진법을 바꿀 때 여기 보게 되면 41의 뭐 10진수 표현 요거 갖다가 이진수 표현을 바꾼다. 그러면 41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진수로는 101001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예, 소수점을 가지고 있는 10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소수점 가지고 있을 때도 이진수로 마찬가지로 소수점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컴퓨터를 다룰 때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보는 그런 형태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가 사실은 알파뉴메릭, 즉 숫자나 영문자가 아니죠.
물론 일반인들이야 뭐 컴퓨터에서 보는 게 숫자하고 영문자 이런 거밖에 없겠지만은 우리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컴퓨터의 데이터를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데이터가 뭐겠어요? 결국은 이진수죠, 결국은요. 예, 0101 바이너리 데이터입니다, 결국은요. 그래서 바이너리 데이터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이게 이진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눈에 익히가 힘들어요. 빨리빨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컴퓨터 이진법 체계에 굉장히 엑스퍼트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분들 뭐 이진수를 기가 막히게 다루는 사람들 혹시 보게 되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진수로 써 있는 걸 보면서 이거를 문자나 숫자로 읽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인간 같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도 그런 이진수를 다루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진수를 갖다가 다루는 것에 가급적이면 익숙해져야 하는데, 이때 이진수를 갖다가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이것은 바로 진법을 바꾸는 겁니다. 즉 8진법이나 16진법으로 바꿔가지고 8진수나 16진수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진수가 있다. 그러면 이진수를 갖다가 16진수로 우리가 보고 싶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진수를 4개 단위로 끌어서 보면 됩니다. 8진수로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8진수는 2의 3승이죠. 3비트씩 끌어 보면 됩니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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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이렇게 끌어 읽으면 돼요. 그럼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진수를 갖다가 8진수나 16진수로 보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 익숙해지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뭐 어차피 여러분들 전공학생이라면은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금방 얘기했던 그 8진법으로 표현한 이진수, 이거 갖다 이진화 8진수라고 그럽니다.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죠. 8진화 이진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예. 이걸 만약 16진수를 표현했다. 그럼 이거는 이진화 16진수, 헥사데시멀이라고 그럽니다. 헥사데시멀. 영어 원어로 이제 헥사데시멀 그러는데, 뭐 여긴 한국이니까 헥사데시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헥사데시멀, 이게 더 우리나라 사람 표현 같죠. 그리고 약간 특이한 형태로서 이진화된 10진수가 있어요. 바이너리 코드 디시멀이라고 하는 것인데, BCD라고 그러죠. BCD. 예, BCD. 북창동 순두부 아니에요. 예, BCD. 바이너리 코드 디시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 형태를 빌려서 이진수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래에 이제 테이블 3-1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이진수하고 그 다음에 8진수, 그리고 우리가 이제 16진수 표현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 서로 매핑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10진수가 있다. 여기 0부터 뭐 7까지 있다. 이것을 우리가 8진수로, 이진화된 8진수로 표현한다 그러게 되면 3비트로 표현될 수 있겠죠. 000부터 111까지 0, 1, 2, 3, 4, 5, 6, 7. 근데 8이 되면은 8진수로 따지게 되면은 앞에 자릿수가 하나 넘어가서 1이 되고, 그 다음에 0으로 시작하겠죠. 즉 1, 0이 될 겁니다. 10, 11, 12, 그 다음에 다시 뭐 여러분들 24, 62, 143 같은 이런 더 큰 숫자를 표현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 1은 1로, 2는 2로, 뭐 6은 6으로 표현하면 되겠고, 뒤에 숫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2면 2, 4면 4, 2면은 2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 3이면 3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이진화된 8진수, 예, 옥탈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보다 더 흔한 방식은 헥사데시멀 16진수 방식이죠. 이쪽에서 보는 것처럼 헥사데시멀은 16진수이기 때문에 0부터 15까지의 숫자로 표현됩니다. 표현하는 방식은 10진수와 거의 비슷해요. 0,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10이 있죠. 10은 A로, 10진수하고 서로 곤란히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10은 A로, 11은 B로, 12는 C로, 13은 D로, 14는 E로, 그 다음에 15는 F로 표현합니다. 16진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면은 뭐 갑자기 뭐 C가 이게 뭔지, 뭐 E가 뭔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무조건 외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16진수로 A 그러면은 1020이다. E 그러면 1110이다.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16진수 표현하게 되면은 0부터 15까지가 한 개의 자릿수로 표현되게 됩니다. 이렇게 한 개의 자릿수로. 이걸 물론 바이너리 코드로 얘기하게 되면은 0000부터 1112까지가 되겠죠. 예, 숫자로 따지면은 그냥 10진수로 따지게 되면은 0부터 15까지가 됩니다. 이런 식의 표현한 것이 바로 헥사데시멀이라고 하는 방식이죠. 만약에 우리가 10진수 248을 갖다가 2진수로 바꾼다 그러게 되면은 1111, 11000이라고 하는 8개의 자릿수를 가지고 있는 2진수가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16진수 표현한다면은 그냥 4씩 나눠가지고 앞에 넷, 뒤에 넷 나눠가지고 111이니까 F, 뒤는 1000이니까 8 해가지고 F8 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이 16진수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BCD 방식은 2진수를 표현하는 건 맞는데 16진수가 9 이상은 ABCD로 표현하는 반면에 이 BCD에서는 그냥 10진수처럼 0부터 9까지밖에 없어요. 네,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단지 9가 넘게 되면 즉 10부터는 자릿수가 하나 올라가겠죠. 자릿수가 올라가니까는 그 자릿수 하나 올라간 것도 역시 4비트의 숫자를 표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는 그냥 이진 코드하고 똑같아요. 빵빵빵빵부터 1001까지. 근데 이게 16진수라면은 10 그러게 되면은 A, 다시 말하면 1010이 되겠죠. 하지만 BCD에서는 9 다음에 10은 말 그대로 10, 예, 1과 0입니다. 그래서 10, 10이 되는 거예요. 99 그러게 되면 9가 되는 거죠. 마치 10진수를 우리가 그냥 그대로 쓰는 것처럼 단지 숫자를 2진수로 쓰는 것 뿐입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는 BCD 방식이라고 해요. 네, 이 방식도 의외로 많은 곳에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많이 쓰던 금정 등록기 이런 거 아마 여러분들이 구경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금정 등록기 같은 데 쓰던 것이 BCD 숫자 표시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지금도 쓰긴 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전광판에서 숫자 나타내는 거 있죠. 야구장 같은 데 보게 되면 숫자 나타내는 그런 숫자를 표현할 때 역시 BCD를 씁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인베디드 응용 시간에 여러분들이 FND 같은 그런 LED를 다루면서 그 LED를 컨트롤할 때 주는 숫자가 바로 이 BCD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숫자와 이제 문자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그 코드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보통 컴퓨터에서 0 문자하고 숫자를 많이 쓰는데 이것을 갖다가 따로 나눠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0 문자 숫자를 합쳐가지고 0 숫자 원어로 이제 알파 뉴메릭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흔히 이제 알파 뉴메릭 키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게 바로 ABCD하고 이제 숫자 0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그 코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알파 뉴메릭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알파 뉴메릭 코드, 뭐 ABCDEFG, 뭐 0, 1, 2, 3, 4, 5, 6, 7, 8, 9 요것들은 우리가 데이터로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흔한 방식이 바로 ASCII 코드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ASCII 코드는 7비트의 이진수로 표현되게 되는데 여기 경우에 따라서는 페리티 비트라고 하는 이 장의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는 그런 에러 정정 코드를 포함해 가지고 8비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ASCII 코드는 여기 써 있는 그대로 ASCII,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글자 약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알파 뉴메릭의 코드 표준이에요. 여러분들 오른쪽 아래에 보게 되면 왼쪽 아래에 보게 되면은 이 미국의 ASCII 코드 테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많이 보는 게 있죠. 영문자들이 쭉 나오고 대문자, 소문자, 그 숫자들이 쭉 있죠. 그리고 키보드 위에서 보는 여러 특수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왼쪽의 부분은 이건 이스케이프 시퀀스라고 해가지고 통신 제어 문자예요. 요거는 또 이제 나중에 9장이나 11장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문자들 갖다 우리가 알파 뉴메릭 코드라고 그러는데 이 코드를 7비트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위쪽에 보게 되면 3비트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게 되면 4비트의 코드가 있어요. A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코드가 뭐냐, 위에 3비트하고 왼쪽에 4비트를 더합니다. 즉 위에 3비트가 100이죠. 예, 100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4비트가 0001입니다. 0001. 그래서 1000001, 이 바로 A라고 하는 영문자, 대문자에 해당하는 ASCII 코드 값의 데이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키보드 A를 딱 눌렀다. 그러면 바로 키보드에서는 바로 저 ASCII 코드 100001이라고 하는 그 코드가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의 컴퓨터 본체 CPU로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ASCII 코드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컴퓨터에서 이 영문자나 숫자를 다룰 때 뭐 무조건 이 코드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외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영문자 A부터 Z까지, 숫자 0부터 9까지, 특수문자 뭐 공백 블랭크부터 뭐 느낌표, 다운표 뭐 해가지고 뭐 큰 거 작은 것까지 이 코드가 무엇인가 하는 걸 다 외워둬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한마디로 이 표를 전체를 다 외우란 얘기예요. 당연히 외워야겠죠. 못 외우면 안 됩니다. 이거 못 외우면 커먼과 학생 아니에요. 전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요. 하지만 이걸 외우려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뭐 당장 외우는 거는 아마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요령을 하나 여러분들이 알면은 좀 편할 수 있습니다. 요령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결국은 영문자나 숫자는 결국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코드도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숫자 0이다. 그러면 코드가 011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011 0000이에요. 그럼 1은 011 0001입니다. 2는 011 0010, 즉 2입니다. 그럼 규칙을 알겠죠? 숫자는 0011로 시작한다. 그리고 4비트에 숫자를 그냥 붙이면 돼요. 0이니까 011 빵빵빵빵. 그럼 7이면은 011 0111 하면 7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외우면 편합니다. 영문자는 대문자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게 A가 100, 그리고 첫 번째 글자인 A가 0001이에요. B는 0010, 즉 2겠죠. C는 3, D는 4, E는 5, F는 6.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문자를 갖다 ASCII 코드를 딱 생각하려면은 대문자 A에 해당하는 코드가 먼저 기억해뒀다가 100001이었지. 세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H는 뭐냐, A, B, C, D, E, F, G, H 8이죠. 그러니까 8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네, 8이 뭐예요? 1000이죠. 그러므로 H에 해당하는 ASCII 코드는 100010이다 하는 겁니다. 자, 쉽게 이해가 됐나요? 마찬가지로 소문자 A를 외우고 싶다. 그러면 대문자 A하고 뒤에 4비트는 똑같습니다. 앞에 3비트만 달라요. 대문자는 100으로 시작하고 소문자는 110으로 시작합니다. 요것만 기억해 여러분들이 ASCII 코드의 절반 이상을 다 외우고 있겠죠. 예,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번 그래도 이런 방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외워보려고 하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ASCII 코드 다 외울 수 있겠죠? 예, 그러길 바랍니다. 물론 컴퓨터에서 ASCII 코드만 쓰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FCD 코드라고 하는 것도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잘 알고 있는 유니코드라는 것도 씁니다. FCD라고 하는 것은 이제 16비트로 표현한 그러한 이제 코드 종류 중에 하나인데, FCD, E, B, C, D, I, C.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글자가 들어있죠? BCD. 예. 우리가 바로 좀 전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BCD. 바로 그 BCD입니다. BCD 방식을 표현하는데, Extended BCD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런 그 코드를 쓰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보통 IBM에서 만들어진 컴퓨터들이 이 FCD 코드를 표준으로 썼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IBM에서 만들었고 어디서 만들었건 전부 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ASCII 코드를 쓰는데, IBM은 이제 앞으로 자주 설명하지만은 뭐 혼자 특이한 거 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예, 남들이 이렇게 가면은 꼭 IBM은 딴 데로 가요. 똑같이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IBM 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심하면은 커넥터, 연결 단자 하나도 다른 기기하고 호환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럼 안 팔리지 않겠냐고요? 안 팔릴 리가요. IBM인데. 예. 여러분, IBM 당할 수 있어요? IBM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IBM이 아닌 엄한 데가 그런 짓 했다가는 당장 아무것도 못 팔고 회사 망하죠. IBM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유니코드. 유니코드 체계는 기본적으로 아스키 코드 체계가 비슷하긴 한데, 아스키 코드가 7비트짜리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이 문자나 숫자의 종류나 여러 가지 기호의 종류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다 만약에 아스키 코드를 한글을 쓰겠다. 벌써 들어갈 자리가 없죠.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아랍어, 무슨 뭐 히브리어, 뭐 중국어, 중국어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중국어는 안 다룰 거예요. 뭐 라틴어, 뭐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글자들 같은 표현하려면은 좀 더 많은 그 코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7비트의 아스키 코드를 확장시켜서 16비트 또는 32비트로 쓸 수 있게 한 그런 코드 체계가 바로 유니코드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스키 코드가 똑같아요. 결국은요.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니코드의 기본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란 글자 아까 뭐였죠? 아스키 코드 따지면은 10000001이었죠. 이거를 유니코드 UTF-8 방식으로 표현한다. 똑같아요. 8비트이기 때문에 맨 앞에 0이 하나 더 붙습니다. 똑같은 코드예요. 유니코드 16으로 앞에 0이 여러 개 더 붙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32비트 앞에 0이 16개가 또 더 붙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사실상 영문자나 숫자 같은 경우에는 아스키 코드하고 유니코드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뭐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언어에 대한 코드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영문자하고는 다른 코드를 부여받고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6비트나 30비트 쓰는 경우가 많고, 한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UTF-16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글 코드 테이블을 찾아보고 싶다. 그럼 UTF-16에 있는 그런 케이스이고, 한자 안 다루기로 했죠. 예. 굉장히 그 글자 종류가 많은 그러한 그 국가의 언어 글자 같은 경우에는 UTF-32를 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글자 수가 제일 적은 그러한 문자는 어떤 문자일까? 물론 영문자도 글자 수가 이제 26개, 그리고 한글도 글자 수 자체는 자모 글자 수 그렇게 많은 게 아니죠. 굉장히 간단한 그런 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에 속해요. 세종대왕께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 세종대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그 중국의 한자 얘기 안 하기로 했죠, 참. 예. 하여튼 뭐 이상한 글자를 쓰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잘해봤자 영어 쓰고 있겠죠. 그게 더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그 문자들이 영문자나 한글보다 글자 수가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 태국어 봤어요? 태국어 같은 거 보게 되면 정말 타일랜드 글자 골치 아픕니다. 근데 제일 글자 수가 작은 거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글자 수가 한번 세어보세요. 꽤 적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가 글자가 좀 많죠. 영어도 단어 하나 글자가 많은 편이죠. 한글은 거기에 비하면은 그렇게 단어에 포함되는 글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항상 세종대왕께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이렇게 유니코드하고 아스키 코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자, 너무 컴퓨터 코드만 얘기하다 보니까는 좀 재미가 없고 좀 지루하죠.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정보를 표현하는 코드, 데이터 코드는 이런 뭐 아스키 코드나 이런 거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그 여러 가지 코드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널려 있는데 우리가 잘 인식을 안 할 뿐이죠. 이를테면 극히 최근까지도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아주 중요한 코드 체계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바로 몰스 코드입니다. 몰스부호죠. 예, 똔똔똔 스스스 똔똔똔 이런 이제 몰스부호인데, 이 몰스부호를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군대에서 통신병, 뭐 포병 중에 뭐 이제 통신 특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대 간의 통신을 전문으로 한 통신병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몰스 코드를 외우는 것은 아직도 기본입니다. 뭐 영문자 몰스 키보드도 있고, 여기 이제 영문자 나와 있죠. 아까 봤던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띡띠 이렇게 하면 이제 A라는 글자가 되는 거죠. B 같은 경우에는 띠띠띠띠 하면 이제 B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문자 그리고 숫자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코드가 있고, 물론 한글도 있어요. 한글 몰스보호 있습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스보호를 익혀두게 되면은 만약 통신을 못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두들기는 소리, 이렇게 뭐 두들기밖에 못한다, 그럴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드럼통 속에 갇혔다, 어디에 갇혀버렸다, 그랬을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입이 뭐 묶여 있어 가지고 뭐 말을 못한다, 그럴 경우에 뭐 이렇게 때려 가지고 소리를 내면은 좋겠죠. 그럴 때 몰스보호를 아마 안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도와줘, 헬프, 헬프 미 이런 거 할 때 보게 되면 헬프란 글자를 알고 있다, HELP에 대한 그 몰스보호를 알고 있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이 신호를 보내면 되겠죠. 어떻게 보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헬프란 글자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구조신호를 보내려면은 헬프란 글자보다 더 좋은 게 있죠. SOS라고 있습니다. 만국 공통 조난 또는 재난 또는 도움을 갖다 요청하는 그러한 몰스 코드입니다. SOS죠. 띠띠띠 띠띠띠 띠띠띠, 짧게 3번, 길게 3번, 짧게 3번. 만약에 이런 신호를 받게 되면은 전 세계 누구나 이 신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신호가 나온 곳을 찾아가서 도와줄 그러한 이제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뱃사람들, 선원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신호를 받게 되면은 만세를 제치고 도와주러 갑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리고 아주 정말 페이털한 그러한 이제 신호예요. 보통 이제 몰스보호를 보내면은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몰스보호 송신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치를 씁니다. 요건 전기의 힘으로 이제 이 키를 누르게 되면은 불꽃이 튀면서 그것이 전파로 나가는 그런 말코니 무선 기법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장치예요. 이거 이제 바로 몰스보호 키인데, 옛날에 요걸 갖다 사용해서 몰스보호를 많이 보냈죠.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혹시 해군 갔다 온 사람이 있다면은 뭐 해군에서 또는 이제 포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병도 이렇게 이제 깃발을 써서 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간 깃발과 하얀 깃발을 써가지고 이걸 여러 가지 모양을 써가지고 이 문자나 숫자를 보내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문자에 해당하는 기호도 있고 숫자에 해당하는 기호도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예를 들면 goal, G-O-A-L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갖다가 수기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G는 빨간색을 아래로 하얀색을 사선으로, O는 뭐 빨간색을 오른쪽으로 그리고 이제 하얀색을 역시 오른쪽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죠. 요게 영문자 26자에 대해서 숫자 10개에 대해서 한글도 물론 있어요. 한글도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플렉 시그널, 수기신호라고 그럽니다. 수기신호.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통신이 안 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새 휴대폰이 있는데 왜 통신이 안 되냐고요? 뭐 배터리가 나가서 수도 있고 LTE 기지국이 안 잡힐 때도 있고, 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 빤히 보이긴 하지만은 말로 전달하기 너무 먼 거리, 이럴 때는 수기신호 같은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은 서로 통신이 잘 되겠죠. 이 숫자 같은 거 여러분들 외워두게 되면은 특히 이제 암호화된 암호 코드 보낼 때 굉장히 편합니다. 군대에서는 이제 군대 같은 데는 이제 워낙 암호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암호화된 코드, 암호화된 숫자, 암호화된 문자를 많이 쓰게 되는데, 대개 그런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대부분 숫자로 바뀌어서 들어가요. 그러고서는 만약에 그걸 수기신호 보낸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를 보내는 방법을
알고 있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암호화된 코드를 보낼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걸 보는 사람이 그걸 읽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보이스카우트 같은 경우도 이 수기신호를 많이 썼는데 나도 옛날에 보이스카우트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기신호에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빠르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외우고 있는데 뭐 재밌습니다. 아주.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다면은 이런 몰스 부호 코드나 아니면 이제 수기신호 이 체계를 외워두면은 아마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꼭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보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은 그 어떤 진법이 있을 때 그 진법의 기수, 레딕스 값에 대응하는 그 리버스 값, 역의 값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어떤 값이 있을 때 그 값이 진법상의 반대값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이제 뺄셈, 나눗셈, 아니면 논리계산 같은 데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굉장히 간단해요. 보수는 결국은 이제 두 가지 체계가 있습니다. 레딕스에 해당하는 보수 체계가 있고 레딕스 빼기 1에 해당하는 보수 체계가 있어요. 연산할 경우에는 보통 레딕스 빼기 1의 보수 체계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10진수다. 그러게 되면 이제 10진수의 뺄셈을 할 때는 9의 보수를 쓰는 경우가 많죠. 2진수도 마찬가지로 2진수의 뺄셈을 할 경우에는 2의 보수보다는 1의 보수를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게 연산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어떤 연산을 한다 그랬을 때 그걸 R 빼기 1의 체계를 쓰느냐, 만약에 1, 2, 3, 8, 9라고 하는 그러한 10진수가 있다. 그럼 이것에 대한 9의 보수는 요 자릿수에 해당하는 최대값, 그러니까 99,999가 되겠죠. 거기에서 이 원래 수를 빼면은 바로 9의 보수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10의 보수를 만들려면은 이 원래 숫자의 최대값에 자릿수 값에 해당하는 값이죠. 즉 99,999에 1을 더한 10만입니다. 10만에서 12,389를 뺀 값이 되겠죠. 그건 결국 87,611 이란 값이 될 것이고, 이것은 R-1 체계에 비해서 하나가 더 큰 숫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진수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요. 10진수에서 이제 9의 보수와 10의 보수의 차이를 안다면은 이진수도 마찬가지로 1의 보수하고 2의 보수의 차이는, 1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어떤 숫자가 있으면은 그 숫자가 0이면 1이 되고 1이면 0이 되는 체계죠. 왜냐하면은 그 진법의 자릿수 최대값만큼에서 빼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2의 보수는 그 최대값의 자릿수 넘어가는 값에서 빼는 거기 때문에 1이 하나 더 증가되고 빵빵빵빵빵빵 해서 이 숫자를 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는 1의 보수하고 2의 보수는 1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컴퓨터마다 빼기를 수행하거나 나누기를 수행할 때 1의 보수를 쓰느냐 아니면 2의 보수를 쓰느냐 하는 것은 그 컴퓨터의 CPU마다 다릅니다. 어떤 CPU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긴 한데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인텔 체계, 그러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1의 보수 체계를 쓴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5장 그리고 7장 그리고 9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뺄셈을 한다. 10진수로 72,532 빼기 13,250을 한다. 그러게 되면 우리는 간단하게 10진법에 의해서 그냥 뺄셈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뺄셈을 할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빼는 숫자가 빼어지는 숫자보다, 즉 감수가 피감수보다 큰 경우에는 음수가 나오게 되죠. 네, 그럼 우리는 그 음수를 표현할 때 간단하게 그냥 앞에 빼기 딱 붙이게 됩니다. 이건 이진수도 마찬가지죠. 만약 이진수에서 뺄셈을 한다. 그러게 되면은 결국은 이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뺄셈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요 x값에서 y값을 빼면 되는데, 이건 현재 이건 y값은 이제 원래 y값에 이제 2의 보수의 값입니다. 그 값을 빼면은 바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 2의 보수를 쓰는 이유는 이 앞 다음 10진수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면 72,530 빼기 13,250을 했을 때 사실 빼기라고 하는 연산은요 컴퓨터에서는 하지 않는 연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 있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컴퓨터는 원래 연산을 사람보다 빠르게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긴 한데 연산은 사치연산이 기본이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치연산이 기본인데 엄격히 말하면 컴퓨터의 CPU는 옛날 컴퓨터 애니악 시절이나 아니면 지금 뭐 제10세대의 인텔 코어 시리즈가 나온 이런 시대나 똑같이 컴퓨터는 원래 뺄셈을 할 줄 몰라요. 곱하기도 할 줄 모릅니다. 나누긴 더욱더 못하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컴퓨터가 뺄셈을 못하느냐? 예, 원래 못해요. 원래 CPU는 뺄셈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뺄셈하느냐? 모든 연산은 덧셈으로 합니다. 뺄셈도 덧셈으로 바꿔서 하고 곱셈도 덧셈으로 바꿔서 합니다. 나눗셈은 마찬가지로 뺄셈인데 덧셈으로 바꿔서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연산은 다 덧셈이에요. 한마디로. 이때 어떤 덧셈을 갖다가 하느냐? 바로 2의 보수, 10의 보수 같은 그 보수 연산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13250의 10의 보수는 86750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은 159,282가 나오겠죠. 자릿수 하나 넘어갔죠. 이 자릿수 넘어간 거 무시합니다. 그 나머지 59,282 이게 바로 두 숫자를 뺀 값이 되겠죠.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죠. 예, 이렇게 보수를 더하면은 바로 뺄셈이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13,250에서 72,531을 빼게 되면은 이건 결국은 71,331을 갖다가 10의 보수를 취한 값, 즉 27,468을 더한 것과 같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하면은 47,18이 나오죠. 근데 원래 빼는 숫자가 컸기 때문에 결국은 음수겠죠. 그래서 앞에 음수를 붙이고 그대로 숫자를 쓰게 되면은 실제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진수도 똑같은 거예요. 이진수로 뺄셈 할 경우에는 바로 빼는 값을 2의 보수를 취합니다. 그래 더해요. 만약 자릿수가 넘어가는 게 있다. 그거 무시하고 나머지가 뺄셈의 결과값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아, 뺄셈은 그냥 보수를 취한다면 덧셈을 하면 되는구나. 맞습니다. 실제로 컴퓨터 CPU는 이런 방식으로 뺄셈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네, 그래서 근데 뺄셈기 하드웨어를 보게 되면은 P 감수를 보수로 만들어 가지고 더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빼기를 하는 그런 CPU도 내부에는 덧셈기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곱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얘기 나온 게 곱셈을 얘기할 텐데 곱셈도 사실 덧셈의 연속이죠. 예를 들면 3 곱하기 4 이게 무슨 말이에요? 3을 4번 더하는 거죠. 3, 4, 12 3을 4번 더하면은 12이 됩니다. 즉 곱하기를 하는 것은 해당 그 멀티플리컨트를 갖다가 뒤에 멀티플라이어만큼 더하는 거예요. 예, 그게 곱셈입니다. 결국 더하기인 거죠. 나눗셈도 어때요? 나눗셈도 결국은 뭐죠? 계속해서 P 제수를 제수에서 빼는 겁니다. 아, 자, 거꾸로 얘기했네요. 예. P 제수에서 제수만큼 계속 빼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 나누기 3이다. 그러면 10에서 3을 계속 빼는 거예요. 몇 번 뺄 수 있어요? 3번 뺄 수 있죠. 나머지 1 남죠. 그래서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이 되는 겁니다. 즉 빼기예요. 결국은 계속해서 빼는 거고 곱셈이 계속해서 더하는 거라면은 뺄셈은 계속해서 나눗셈은 계속해서 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빼기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결국 보수의 덧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전부 다 덧셈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하드웨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덧셈기밖에 없어요. 덧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뺄셈이 될 수도 있고 곱셈이 될 수도 있고 나눗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